네, 우리 1부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그리고 복잡한 사안을 다뤄봤다면 우리 2부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좀 덜 복잡한 우리한테 사안을 좀 편안한데 누군가에겐 편안하지 않을 수 맞아,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맞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연예계 공개 연애에 대해서 우리 경 변호사님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연예계 특히 이제 아이돌 관련해서는요. 이제 공개 연애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인하는 경우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속사가 사실 확인 중이다라고 하는데 몇 달째 사실 확인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A와 B가 사람과 사람이 사귄다를 넘어서서 그들에게는 팬이 있잖아요. 팬들이 느끼는 이제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 후에 이제 팬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돌들은 CF라던가 여러 가지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광고주들이 이 사건이 우리 광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좀 법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기획사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돌이 연애를 했을 때 부정적으로 사건이 흘러간다면은 매출이라던가 여러 가지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단지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일단 기사 난 것만 하면은 조금 벌써 1년도 넘게 지난 것 같긴 한데 카리나 씨가 에스파 카리나 씨가 워낙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 이재욱이랑 사귄다라고 디스패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기사가 이게 났죠. 저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던 게 생각보다 공개 연애를 이거를 물론 공개 연애라는 게 누군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럼요. 이걸 밝히는 시기가 좀 이른 아이돌이었거든요. 저한테 느껴지기에는 증거가 있어서 걸린 거 그랬을 아니에요? 거예요. 걸린 거? 네. 모르겠어요. 증거 없으면 인정 안 하죠. 그런가? 디스패치가 뭐 하나 잡았겠죠. 디스패치가 이제 사귄다라고 해서 뭔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인정을 안 하죠. 그렇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근데 사귀어도 안 사귄다고 해도 잡아떼면 되니까. 그렇기는 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카리나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인정을 좀 했죠. 인정을 그러니까 되게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하이 커리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급하고 빠르게 그냥 인정을 한다고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은 팀이긴 하지만 뭐 윈터? 예, 정국 씨랑 이제 같이 이렇게 적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또 보기에 따라서 또 뭔가 또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그 분위기는 있어요. 젊고 그쵸. 한참 이런 혈기왕성한 나이에 20대는 연애할 때죠. 연애를 좀 하는 게 좀 뭐가 어떻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생기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돌은 20대보다는 조금 30대 이상이 되면 팬들이 좀 너그러워지고 40대 맞아요. 이상이 되면 우리 오빠도 이제 장가갈 때 됐는데 맞아요.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말아라. 맞아요. 옛날에 신화라던가 지오디 연애에서 맞아. 이 정도 나이 됐는데 좀 건드리지 말아라. 장가 좀 가기 이런데 맞아요. 20대까지는 아직 아이돌들이 엄격해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아이유는 이제 뭐 혼자 솔로긴 하지만은 아이유 20대 때 연애설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받기도 하고 상대방의 맞아요. 팬으로부터. 근데 이제 30대니까 연애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맞아요. 워낙 맞아요. 자기를 잘하니까. 20대는 아직 팬들이 받아들이긴 좀 힘든 나이인 것 같아요.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각자 개개인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차이가 카리나는 바로 인정했잖아요. 네. 윈터는 인정 안 했습니다.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랬나? 예, 사실관계 확인 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올해 확인을 하고 있구나. 그 전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확인 중. 확인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인 중 하면 이제 좀 썰이긴 한데 확인 중 하면 좀 재밌는 게 예전에 태양이 민효린이랑 열애설이 났을 때 네네. 태양 YG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일단 확인 중인데 사실이라면 축하한다. 맞아. 기억난다. 네. 맞아. 그러네. 사실이야. 축하. 이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태양도 물론 이제 빅뱅이라는 그룹 자체가 엄청난 그런 그렇죠. 파급력이 있는 그룹인데 태양이 연애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G드래곤이 연애한다고 했을 때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긴 했어요. 주드래곤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약간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뭐 되게 많은 어떤 증거들은 많았는데 근데 그쵸. 태양이 연애한다라고 하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오히려 민효린이라고 하니까 우야 잘 어울린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살았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워낙 예쁘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오빠를 약간 김연아 느낌 나는데 우리 오빠를 넘겨도 아쉽지 않다. 나이도 좀 찼다 이런 느낌인가? 그런 반응이었어요.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크게 막 민효린을 공격하거나 그런 맞아요.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네. 아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좀 오래 사귀고 터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민효린 씨랑 처음 만나서 그죠. 결혼까지 한 걸로 일단 알고는 있어요. 모두들 다 그렇게. 맞아요. 그래 보니까 뭐라고 하겠어 진짜로. 잘 만나다 이것이야말로 순애인데.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그리고 정말. 오래 만나다가 또 터지기도 했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에 대한 게 있어요. 안 터진 것도 신기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기와 차이와 경력과 모든 게 다 맞아. 복합적인 것 같아요. 경력까지 다 이걸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그 옛날보다는 좀 더 다 대체로는 좀 너그러워졌는데 맞아요. 이제 완전 제일 유명한 그런 탑 아이돌의 맞아요. 경우에는 많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날카롭긴 하죠. 반응들이 조금 그런 건 있지.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건데 르세라핌의 카즈하라고 이제 일본인 멤버가 있는데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터진 건 아니고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연예인이랑 이제 사귀는 사이라고 일본 언론에서 한번 스캔들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딱히 그거에 대해서 말도 없고. 이걸 저도 몰랐던 건데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거 좀 됐어요. 이거 그래요? 작년인가? 치면 나와요. 여기는 다 안다니까. 그래 이거 물어봐야겠네. 아니 왜냐면 여기는 저는 다 아예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용히 묻혔어요. 한국에서 그걸 대서특필하지도 않았고 일본이 아. 일본에서 안 일본 사귀는 거 만나나 아니에요? 봐. 그러니까 그거를 딱히 뭐라고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치면 나와요. 그냥 유야무야 그냥 뭐 조용하니까 넘어간다고. 한국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진짜로. 모르니까 네. 그 상대를. 맞아요. 맞아요. 상대를 잘 상대를 몰라서.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물론 무슨 어떤 계약이나 이런데 네. 그 표준계약서에 그런 거 혹시 내용이 있나요? 그거 없죠? 연애하지 말라. 네. 아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요새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그 비슷한 뉘앙스도 없나? 뭐 어떤 구두상으로는 그건 아니, 그런 건 있죠. 사회적 무리 이런 거. 범죄를 일으키거나 근데 이게 사회적 그러면 무리도 이제- 아니고 예. 개인적인 건데. 그거는 계약에 지금 표준계약서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건 있잖아. 약간 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내용은 있을 거 아니야. 개인의 사생활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침해 뭐 그 어. 이미지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을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열애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되게 지저분해졌다거나 뭔가 좀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들은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약간 소송까지는 좀 아닌데 뭔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그런 컴플레인을 불만을 좀 표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막 다 그랬어. 근데 막 끝까지 아니라고 잡았대. 근데 그러다 결국 걸렸어. 그래서 팀 이미지가 나락에 갔어. 아 거짓말쟁이라고. 그 약간 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 사람에게. 근데 그냥 열애를 부인하는 수준에 있었던 거면 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연애 과정 자체에서 거기서 잡음이 드러나고 거기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또는 범죄에 유부녀를 가까운 만났다던가 그러면은 얘기 커지죠. 아니면 뭐 스토커 짓을 좀 했다든지 스토커에 가까운 짓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터지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문제가 시 되는 거니까 사회적 무리와 가까워지게 되겠죠. 근데 열애 때문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그렇죠. 다른 행위들 때문에. 제가 요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게 범죄가 아니거든요. 유부남 유부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그쵸. 그거 가지고 얘 형사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당연히 이제 사회적 부정행위고 이제 그죠. 이미지 날아가는 거라서 그죠. 만약에 아이돌이 진짜 단순히 비슷한 나이 또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를 만났다거나 나는 성인인데 반대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났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물론 미성년자 만나면 범죄지만은 위로 만나면 괜찮으니까 이거는 나락가고 아까 무리 사회적 무리라고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죠. 일본 연예계는 좀 그런 거 막 기사 나는 많이 봤던 것 같아. 맞아. 일본 맞아. 연예계는 유부남, 유부녀 유부녀. 만나가지고 맞아. 스캔들 터지고 이런 거 좀 많았던 것 같아. 맞아.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던 것 그러면- 같아. 뭐 김민희 씨. 맞아. 김민희 대표적인 분이 계시구나. 네. 맞네. 유부남을 멀지 않은 만나서 곳에 아직까지도 있구나. 논란 중이죠. 맞아요. 그래서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때 감독권만 찍고 있죠. 그리고 그때도 그거 무리됐을 때도 김민희 배우가 워낙 그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찍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광고 같은 거 많이 저기 됐을 것 같은데 캔슬되고. 그때 지 기억에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그러면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좀 말도 안 되겠지만 뭐 유니세프야. 유니세프 모델인데 간통이야. 그런 상황이야. 그럼 유니세프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너 어떻게 할래 이제 남은 거 약간 이렇게. 유니세프는 아마 거의 뭐 재능 기부 그- 형식일 것 네, 같아요. 네, 그거 네, 말고 그러니까 조용히 이미지가- 홈페이지에서 내리겠죠. 뭐 네. 홈페이지에서 조용히 광고를 내리겠죠. 했다. 이 배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되게 여기도 아름다우시니까. 지금 내가 바로 검색해 보니까 위약금 소송 예.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 광고 모델 했던 활동했던 회사한테 위약금 물었다고 나왔어요. 아 기사 그래.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는 뭐 단건이 대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1년 계약을 그렇죠, 하든 그렇죠, 뭐 그렇죠. 6개월 계약을 하든 그 계약서 상에는 이제 그런 내용은 다 들어 있는 거니까 그 아마 사회적 무리 이런 발언으로 그 단어로 들어 있을 텐데 그렇게 들어 있으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다 들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 얘기 듣다가 느끼는 건데 이게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너무 왜냐면 중요해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제 그 알아요. 이제 아이콘에 밥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쇼미더머니 3 우승한 친구가 알아요. 그 친구가 굉장히 뜬금없는 타이밍에 결혼을 했거든요. 아. 굉장히 지금 군대도 어릴 때 한 거예요? 어리다고 하기엔 조금 나이가 그래도 좀 있을 때인데 한 27쯤 됐을까? 뭐 6, 5쯤 됐을까? 그쯤이었는데 조금 뜬금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사람들이 엥? 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여자친구가 이제 그때 당시 만난 여자친구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이가 생긴 걸로 끝나고 그대로 자기 커리어 때문에 이걸 뭔가 그냥 비비고 넘어갔으면 문제가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풀악셀을 밟아서 결혼까지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은 것도 받은 건데 인정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래 차라리 저게 더 멋지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 한 방에 보면은 그냥 결혼까지 가버렸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또 약간 분위기가 사회적 분위기가 용인이 좀 되는 분위기도 좀 있지 않나. 바비 사례가 좀 굉장히 특이한 사례긴 했었어요. 다 뜬 거니까 그게 갑자기 밤에 자필 편지가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뭐야? 바비가 결혼을 한다고? 애 아빠라고?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이 놀랐던. 근데 그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아이콘 팀 자체의 그 어떤 성향이나 음악 스타일이 좀 힙합 관련.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자유로운 자유로운. 힙합은 좀 또 용인을 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약간 그런 거라니까 진짜. 그 팀의 원래 이미지 그렇지. 전혀 그 안 그럴 것 같은 어. 사람이냐. 근데 힙합은 프리해 약간 원래. 이제 그런 거 좀 있긴 있지. 그러니까 걸그룹이 갑자기 나 임신했어요라고 해서 결혼하는 거랑은 사회적 맞아. 파장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직까지도 다르겠죠. 남자 여자 약간 그 있어요. 잣대가 좀 다르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좋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이게 있다라는 건 사실이긴 해서 걸그룹들에게 열애설이 좀 더 치명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전국한테 물론 팬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전혀 그렇게 공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네, 아예- 그러니까 전국에 대한 반응과 그래요? 윈터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달라요? 달라요. 네. 난 전국 충격적인데. 충격이지만 전국한테 막 뭐라고 하거나 전국에 그래요? 대한 팬덤을 접는다거나 막 트럭 시위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트럭 시위를 해요? 윈터한테는 해요. 그래요? 합니다. 와.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전국은 약간 이걸 이제 그러니까 힙합에서 이제 아동 기버퍽이라 그러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옛날에 하겠다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국이 굉장히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도 좀 있다 보니까 네. 전국 자체가 원래 멤버 이미지가. 이 사람의 그리고 성향. 그 음악도 약간 섹시한 음악 위주로 해요. 약간 좀 그런 팝 음악인데 좀 섹시한 느낌으로 전국이요? 몸도 막 이렇게 하고 약간 외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국은 뭐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 난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길 가다가 박명수가 길에다가 이렇게 하고 침을 맞아 뱉었어. 맞아 유재석이랑 맞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박명수 그렇게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박명수는 괜찮다고 분위기가. 맞아. 근데 유재석이 하면 야 이건 좀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이미지가 맞아요. 조금씩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것도 나는 절대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잣대가 다르게 적용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럼 타겟점이 되지 않나. 연애를 딱 하기 직전에 약간 이미지를 좀 더 프리하게 만들어봐야 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야? 약간 그 마음대로 되는 거야? 빌드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괜히 막 나쁜 것도 하고. 그렇지, 그렇지. 약간 뭐 술도 좀 먹어보고. 네. 대중들이 그러니까 연애 벌써 이미 연애 때문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날아가 가겠네. 아 그런가? 점점 막장. 아 미안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 응용력이 맞추는 부족해. 게 아니 근데 너무 어려워 분위기 맞아, 맞추는 맞추는 게. 게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이 재밌긴 하다. 그래, 그 말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냥 옛날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계약이나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광고 계약을 떠나서 팀 입장에서
서운하긴 할 것 같긴 엄청 하거든. 서운하죠. 그러니까 야씨, 그러니까 약간 남자들 입장에서 약간 그런 거야. 비속어로 하겠습니다. 야 씨발 나도 연애를 안 하는데, 야 내가 씨발 팀에 피해주기 싫어가지고 나도 연애를 안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술 먹고 형 미안합니다. 이제 이거 하고 뭔가 너도 남자들끼리는 그러니까 다 같이 하자. 너도 해라. 약간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나는 안 걸렸는데 너는 왜 걸렸냐 이렇게 하겠지. 왜 걸리는 거야? 바보냐 왜 걸리는 거야 처리하지 이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네가 부주의했다. 그러니까. 그럴 수 그거에 있죠. 대해서 비난을 받고 뭐 열애가 나쁘다는 건 맞다. 아닌데 그런 거다. 걸리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약간 내부적으로나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약간 좀 서운하고 이게 좀 일이 커지면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건 있는 것 같아.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소송을 건다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 그렇진 않죠. 그렇죠. 계약 해지를 이렇게 봐서 빨리 손절하고 싶으면 빨리 치는 것 같긴 근데 한데 계약 해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네.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거긴 하겠네. 얘를 빨리 소속사는. 치우고 싶은 아 더 근데 이상 계약 넘기고 해지라는 싶지 건 않아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면 계약 해지라는 관리가 안 법이 되고 있구나. 자꾸 사건 사고 날 때마다 소속사 연락 오는데 소속사랑도 연락이 안 되고 이 아티스트가 그럼 이제 환장하는 그래 거죠. 열애설은 그래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럴 일은 아니긴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2026년 기준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맞아요. 게 편안해지긴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데뷔한 지 몇 년 안 된 아이돌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있죠. 그냥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암묵적으로. 네, 빌드업을 해야 좀 경력 쌓일 때까지 안 걸리거나 안 해야 되는 게 경력직은 맞다. 괜찮다. 예. 근데 요것도 궁금한 거 하나가 있는 게 그러니까 뭔가 좀 팬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봤어 내가 길 가다 내가 예를 들어 사생이야. 그래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사생이야. 집 앞에서 봤는데 손잡고 가는 거 봤어. 본 거야. 내가 본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올렸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어디다 올려요? 인터넷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 그러니까 뭐 사실적 어제 명예훼손으로 야, 씨, A랑 B랑 사귄다. 나 방금 둘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 봤다. 내 사진도 찍었다. 이제 이렇게 돼. 나 누구누구 사생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어찌됐든 약간 그렇게 나는 안 될것 우연히 같아. 가다가 봤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자기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명예훼손이다 사실 아니다 고소할 수는 있는데 안 하죠. 해봤자 더 일을 키울 그러네. 뿐인데. 생각해보니까 연애를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아니지. 거니까. 네, 명예훼손은 안 돼. 안 해. 그거 자체를 오케이, 그러니까 오케이, 거기다 오케이. 욕을 좀 섞는다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그거를 모욕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안 건드리는 게 더 낫죠. 예. 카더라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면 상관이 없나? 약간 좀 그쵸? 약간 야 둘이 만나는 것 아니 같구만. 연예인은 공인이니까. 그냥 그 얘기를 입방에 오르나 낼 그렇죠, 수도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럼요.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그 수위를 적절히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으면 당연히 이제 소속사에서 모아서 하겠지만은 연애 자체는 그런 썰 정도에서는 딱히 터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봤어. 근데 이거를 이게 기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데 물론 기자라고 해서 뭐 그게 뭐 항상 뭐 어떤 그런 철밥통은 아니겠지만 여튼 일반인이 그걸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것도 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그 한번 내용이 여쭤봤습니다. 이제 뭐 명예훼손할 정도냐 뭐 아니냐 이런 거. 다만 이게 허위 사실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 전혀 아닌데. 불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쵸. 근데 그게 허위 정말 사실이야. 명예를 깎아내릴 정도의 얘기를 뻥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문제가 거는 되죠. 되는 요거 거죠. 관련해 가지고 요런 일도 있긴 있었어요. 그 얼마 전인데 실은 그 홈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 근데 이제 술집에서 저 여기 있는 CCTV 같은 거 그게 해킹이 돼서 많이 중국에서 해킹된다던데. 퍼졌는데 어. 거기가 일종의 약간 이제 뭐 이상한 데는 아니고 술집인데 룸으로 된 술집 같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키오프의 줄리가 맞아. 거기에 찍힌 거야. 근데 다른 남자 아이돌하고 같이 맞아요. 있는 게. 근데 뭐 이상한 생각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둘이서 술 마시고. 둘이 술 예. 마시고 근데 이제 줄리는 뭐 그때 당시 뭐 전자담배를 핀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나 봐.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막 근데 이제 그때 분위기는 또 약간 그런 거는 있더라. 야 지금 해킹해 가지고 지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약간 이런 분위기. 해킹해 가지고 지금 열애설 터진 게 이게 지금 뭐 이게 좀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었어. 신기하긴 하더라 이거는.
되게 맞아요. 특이한 케이스라서. 저도 해킹이 너무 잘못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건 줄리와 카리나의 차이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리 너무 좋아하고 훌륭한 아이돌이지만은 카리나에 비해서 인기가 그만큼 맞아요. 높지 그러니까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수치적으로 트래픽 자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확실히 이건 차이가 있다고 보기에는 해요. 근데 어쨌든 해킹으로 인한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큰 피해자니까. 그래서 범죄의 소속사에서는 피해자니까. 강경 대응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리고 어떤 그 유출의 내용 자체를 덮기 위해서는 그 불법 행위를 더 강하게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타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이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집에서 뭐 이렇게 대변을 보다가 뿌직뿌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누군가가 아니 그걸 누군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나 우리 집 홈캠을 해킹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데 내 옛날에 이미지를 진짜 일반 가정집 다 해킹됐다는 맞아 그런 거. 일들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크지 뭐 그거 자체가 일단 문제인 거니까. 맞아요. 뭐, 아니 그 숨어서 내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불법되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쵸.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이거를 그럴 수는 없지. 근데 확실히 확실한 거는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은 이게 온도차가 좀 있긴 있다라는 있어요. 거 확실히 예전부터 원래 옛날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열애설 이야기하면 그 있잖아요 문희준이랑 나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감미연이랑 근데 그때 문희준한테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참 어쩔 수 없다. 약간 사실이 아무리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시대가 변해도 약간 그 정도의 차이는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모르겠어요. 참 그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때 진짜 감미연 씨가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 와 이거는 내가 봐도 아니 자기 사진에 그거를 면도날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막눈 하고. 파가지고 막 사진 보내고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그분들은 지금 뭐 하시려나? 다 잘 살고 있을 지금 거예요. 식사 중이실 수도 있어요.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사회 하여튼,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게 뭐 잘못된 일이니까. 맞아. 그때도 문희준 공격은 안 했습니다. 맞아. 지금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뭐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제가 못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자 사회적 무리는 아니야. 연애를 한다라는 것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전혀 다 잘못된 예시지만 예를 들어서 소개팅 어플이야. 내가 그거 모델이야. 나 솔로고, 그러니까 솔로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모델인데 내가 연애를 해버렸네. 그러면 이게 내가 맡은 어떤 그런 이미지와 이게 뭔가 잘못되는 부분이잖아요. 달라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사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가 우리는 뭐 청순하고 뭐 약간 이런 건데 너의 어떤 열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타격을 입었어. 그러면 이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해요. 마음인가 그냥.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제 전속 계약이나 혹은 광고 계약이나 네. 뭐 연애 금지 뭐 이렇게 써놓지는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요. 그냥 뭐 공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취지의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위 유지.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속사가 계약 해지나 소속사나 뭐 광고 회사나 뭐 스폰서 했던 그런 기업에서 계약 해지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법원은 이제 뭐 연예인의 연애나 혹은 뭐 열애설의 존재 자체를 곧바로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모델의 이미지가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만약 그걸로 손해가 났어. 그걸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울 그쵸. 거예요. 아 입증. 매출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걸 맞아요.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불륜이거나 아니면 정말 양다리, 뭐 5다리, 막 이런 식으로 어. 문란한 사실 능력 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상관 있을 수 중에 있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 예. 5다리. 와 충분히 있을 수 미쳤어 있어. 이거 미쳤다리. 그로 인해서 네. 어떤 제품이라든지 음. 혹은 그 그룹의 이미지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이 되어야지만 법원에서 이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 그쵸. 입증하기가? 왜 난 바로 직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드는데. 근데 매출이 일단 팍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심각할 정도로 예.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예, 매출이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뭐 조금 떨어진 정도로 인해서 그렇지, 그걸 그거는 입증하기는 어쩔 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네. 이렇게 100개 팔리던 게 2개만 팔린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입증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 정리될 수도 있어서. 인과관계 없다 그냥 그게, 땡. 아, 그래. 그리고 그 잘못한 게 단순히 정말 그냥 연애만 했는데 하필 그때 떨어졌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때 뭘 잘못했냐가 문제인 거죠. 뭐 양다리냐 아니면 정말 부정행위로 인해서 불륜을 했냐 이런 정도인데 하필 또 그때 많이 떨어졌으면은 조금 더 판사가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애설 하나만 네. 가지고는 그래도 그렇죠. 뭔가 어렵죠. 좀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여튼 근데 이게 또 사회적 무리의 그거와 아닌 거는 또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이런 뭐 양다리 이슈가 있었던 그런 A 경우. 씨, A 씨. 예. 네, 깜짝 놀라 그거 A 아닌가? 아니야, A 아니야. 아 이상하다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런 것도 열애설의 일종인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 양다리 이슈가 있었던 걸로 네, 아는데 맞아요. 그럼 그걸로는 이게 뭔가 어떤 광고나 혹은 뭐 회사 입장에서 또 이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주가 되긴 하나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연애는 아니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손해배상을 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과관계라든가 매출 그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근데 대중 이미지가 그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그 후로 인기를 예전만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물론 다른 분야에서 활동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계약 해지를 하긴 어려운데 그냥 신규 계약 체결하기는 많이 어렵겠다. 신규 광고 계약이라든가. 신규는 예. 어렵겠다. 그 최근에 좀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 뭐 김수현 씨, 맞아요. 김수현 씨 같은 경우가 있었죠. 어. 통상 이제 광고에 따라 위약금 청구가 이제 많이 들어왔던 걸로 몇 알고 억, 있는데 몇십억 이렇게 있었어요. 김수현 씨 보통 이제 통상 광고 위약금의 그 계산이 모델료의 100에다가 플러스 제작비 뭐 그렇게 보통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액수의 광고 엄청 찍고 네네네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아주 만약 근데 이 쟁점이 약간 그거였잖아요. 그 미성년자 때 만났다 안 만났다 이게 어떤 약간 쟁점이 있었는데 자 미성년자 때 안 만났다고 예를 들어서 결론이 났다고 치자. 그러면 역으로 김수현 씨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역으로 들어서- 한다기보단 내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그래서 끝. 채무 부존재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네. 아니 왜냐면 어찌 됐든지 간에 내가 이게 또 애매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네가 지금 이걸 줄줄이 취소함으로써 나도 이번 피해가 내 나름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근데 웬만하면 연예인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미지가-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역으로 했지 않았나요? 뭘 했어요? 그 기자들한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 뭔가를 하기는 했어. 광고주한테 소송을 걸었다고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광고주가 아니라 김수현 씨도 뭔가 소송을 했다고 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라는 게 자기한테 근데 나 악질적인 걸 올린 사람들? 지금 되게 그 내용 찾은 게 어떤 거? 하나가 뭐냐면 왜 예전에 서혜지 씨가 전 딱딱. 배우 하던 그 남자친구한테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다음에 맞아, 뭐 맞아. 학폭 이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스태프 갑질 이슈 이런 게 한 번에 터져가지고 맞아.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 건강보조제 뉴 오리진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었나 봐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위약금 소송 걸렸는데 소송을 얘네가 했었나 봐요. 근데 그 결과도 제가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쨌든 모델 계약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했다. 그렇죠. 요걸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고,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이. 작지 않은 사안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크게 본 거는 뭐 연인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을 크게 넣은 것 같진 않고 학폭 조항을 학폭 이슈 있었잖아요. 맞아요. 학폭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어쨌든 이 연예계에서 학폭 이슈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죠. 연애보다도 그죠. 그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인정 안 되겠다고 제가 지금 기사가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해도 이렇게 항상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그렇게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고 예.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법원에서 내린 내용은 그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모두 계약 기간 전에 것이어가지고 서해지가 그 서해지와 소속사가 그 광고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광고 계약 같은 계약서에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다 그쵸. 소급해서 그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랑 그 다음에 사회적 무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사실은 계약은 작성돼요. 다 왜냐면 10대 때 이미지라는 있었던 거니까 것도. 이미지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전이든 뭐든 나는 모르겠고 그 전에 있었던 거라도 나중에 밝혀져서 이게 우리 영향을 미치면 그거는 위약금 내야 돼 손해배상 내야 돼라고 대체 거의 모든 그 조항이 그렇게 계약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법원 판단에서는 이건 계약 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는 판단된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아까 김수현 씨 사건도 좀 찾아보니까 이제 김수현 씨도 이제 여러 광고주들한테 수십억 대의 이제 손해배상 품위 유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김수현 씨 측 역시 그 증거가 조작됐다. 김세론 씨와의 증거 조작됐다고 하면서 우리 가세연 늘 네, 거기다 가세연을 소송했죠. 상대로 아, 120억 그래, 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거 아직 안 끝났죠. 하고 가세연 있을 대표 것 같다. 김세희 씨를 상대로 했다고 하네요. 아직은 법적 분쟁과 진실 공방이 오래 가네요. 그쵸.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소송은 오래 갈 제가 수밖에 없죠. 이거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생각보다 법적 분쟁이 빨리 끝나진 않는구나. 맞아요. 예, 굉장히 길게 네.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본 것도 처음에 그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2021년 기사거든요. 근데 결론이 나온 기사는 2023년 말. 진짜 오래 끌었다. 2년이 그러니까. 넘게 걸린 거죠. 지금 맞네. 가세연 것도 1년째인데 아직 안 끝났다라는 그렇죠, 안 기사가 끝났죠. 근데 사실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은 일단 시작만 되면 그걸로 굉장히 그다음 모든 계약이 다 맞아. 이루어지지 줄줄이. 않는 부분이니까 뭐 결론이 이렇게 나와도 사실은 별로 남는 관심이 없죠. 관심도 없고 이득도 없고. 열애설이라는 게 죄는 아닌데 보기에 따라서 약간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누구는 또 괜찮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열애설도 분명히 팀에 타격이 있는데 회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하는 거는 그래 얼른 계약해지.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가장 빠르고 약간 그런 거지 않겠나 생각해 보니까 그 승리 역시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도 그냥 계약해지. 그 무리 중에 진짜 탑 오브 탑인 것 네. 같은데 네. 이길 자가 없고 이길 자가 없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도 너무 생각해 보면 YG에서 어마어마하지. 뭔가를 했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냥 빠른 계약해지. 맞아. 손절. 그렇죠. 손절이란 말이 손절. 그 말이 맞지. 그 어떤 스캔들도 이분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이 해결됐습니다. 한변님께서 판결 이제 얘기해 주신 거 김딱딱. 네. 서해지 씨 관련돼서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판결. 나 방금 그거 껐는데. 저 아직 켜놓고 있어요. 어떤 거요? 예. 어쨌든간 그 계약 이전에 있었던 학폭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는 그렇게 쓰지만 계약서는.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인 거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실제 현실에서는 그게 타격이 있는 게 사실이 그치.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타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판결에 있어서는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회사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한 어떤 구제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아예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서혜지 씨의 약간 특이 사항이 있는데요. 그 서혜지 씨 사건에 해당 광고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본 계약 기간. 그래요? 이거는 네, 계약 본 기간이에요? 계약 기간에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서 광고주의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라고 계약 조항이 기간이었네. 계약 기간에 네네네. 아. 그래서 근데, 재판부는 계약 기간 서혜지에 전이다? 대한 학폭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 제가 보는 사실 최근에 계약서는 뭐든지 계약 기간 무관하게 과거를 싹 다 소급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대부분 봤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그렇게 쓰여 있을 거라 생각한 건데 이때는 그렇게 안 썼네요. 참 잘 썼네. 계약서 잘 썼네. 그리고 이거 서해지 때 법원 판결에는 제일 중요한 문구가 또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헌법 이런 거 기본권 맞아요.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다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맞습니다. 허용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인생 다 털어서 그래. 품위 유지 우리 광고 이미지 해칠 거 있으면 맞아.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하면 인생 다 털리면 아니, 근데 너 태어났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다 턴다. 또 이거. 여기는 또 저는 네. 고민이 그게 헌법적 이제 그 사회법이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광고 계약이라는 건 어쨌든 상대도 선택이고 저도 선택인 거잖아요. 서혜지 씨의 입장. 그럼 서혜지 씨가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이 만약에 그런 조항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 이전까지 소급 적용을 하겠다 있었던 일까지라고 한다면 본인은 어쨌든 건 돌이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본인이 판단을 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본인의 몫이 아닌가? 아 여기서 또 재판부가 여기서 또 재판부 이런 말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광고 회사에서 서예지에 대한 광고 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지해. 해지는 그리고 하고 만약에 위약금 광고 청구는 과도하다는 그다음에 거죠. 1년이면 1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근데 광고를 만약에 반밖에 못했어. 그럼 나머지 기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만약에 5억을 줬어. 근데 1년짜리인데 지금 네가 문제 생겨서 6개월밖에 못해서 내가 해지를 했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넌 반환해. 모델료는 반환해. 나머지 기간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반환 탈 수 있는 거지만 위약금 자체에서 그거를 몇 배를 걸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도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서해지도 돈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얘가 사고 쳐가지고 광고를 기간 내에 못했어요. 근데 받은 돈의 절반은 뱉는 건 맞는데 약속했던 위약금을 다 줄 정도는 아니다. 그거인 거죠. 구조가 다른 거예요. 한 변호사님 말한 것처럼 5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50% 모델료의 50%인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모델료 4억 5천이었다. 근데 여기 2억 5천. 그래? 여기는 2억 2,500이라는데. 이런 기사가 기사를 믿을 정확하지 수가 않네. 없어. 판결문 까야 되겠어. 네, 저희가 뭐 이런 컨텐츠 내용을 정하고 또 회의를 할 때 최대한 판결문을 쳐다보고 판례를 좀 숙지하고 들어오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이 녹화가 2시간이 넘게 촬영을 하면서 딴 길로 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그때 모든 저희가 말하는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서혜지 씨도 찾아보니까 판결문을 찾았죠. 네, 말하다 찾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4억 5천을 청구했고 그렇죠? 50%인 2억 2,500만 원이 인정된 걸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 막 10몇억 청구한 거는요. 예, 기각됐습니다. 15억이네요. 제가 보니까 회사 소속사는 15억. 그다음에 이제 서혜지는 그 연대에서 12억 7,500을 내놔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됐고 받았던 돈의 절반만 모델료만 반환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1부에서 다루었던 민희진 전 대표의 그 풋옵션 소송 관련해서도 저희가 정식으로 판결문 열람을 신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죠. 네. 너무나 최근에 난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어서 아마 익명 아직은? 처리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뭐 아무리 변호사라도 제3자이기 때문에 모든 판결문을 막 바로바로 확인할 수는 없는 점,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뉴진스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자꾸 새로운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또 다음에도 어떤 이슈가 생겨서 저희가 말하게 된다면 그때는 미니즘 판결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얘기해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없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특정 아이돌을 찬양하면은 마치 그 전에 말한 아이돌을 까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아 해봐. 아 우리 아이브는 지금까지 스캔들이 한 번 없었다. 지금 아. 컴백했는데 너무 잘 나간다. 아 저는 근데 이게 얘기해 왜? 아니 우리 딸이 좋아하니까 아니 그거 나는 하시죠. 이게 그거 하고 너무 마무리하면 되겠네. 현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사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걸리지 걸렸고. 않는다. 안 걸려고 그럼. 지금 벌써 데뷔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오래됐구나. 아직까지 2021년에
11월에 데뷔를 했고 사실 그 전에 아이즈원까지 하면 되게 오래됐거든요. 장원영 안유주는. 근데 아직까지 절대 걸리지 않거나 안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대단하다. 얘는 진짜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초반에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30대 되면 해도 팬들이 뭐라고 안 해요. 아니 요새 지금 소녀시대 저기 티파니 결혼한다 그러나요? 맞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다 축하하잖아요. 축하해. 티파니 결혼한다고. 해야지. 소녀시대는 지금 그 서현 빼곤 다 연애 한 번씩 다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충분히 해야죠. 지금 나이가 충분히 하셔도 되는 나이입니다. 맞아.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태연 열애할 때도 욕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좀 본업을 나중에 저기 그래도 해서. 본업을 잘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초반에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걸리면 저 그리고 루다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물어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아이돌 혹은 연예인 공개 열애를 얘기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는 열애설이 터져도 타격이 없고 누구는 오히려 응원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트럭 시위까지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죠. 이 차이가 이제 아이돌 전문가님으로서 어디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아이돌이고 아니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돌 열애설에 대해서 뭐 비난을 받고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욕을 먹는 사람들이 뭐 일을 못한다라는 내용은 아닌데 네네. 우리가 봤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잘해. 에이스야. 오. 얘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살아. 근데 얘가 하루 지각을 했어. 그거 갖고 쥐잡듯이 잡을 수는 없는 거야. 그쵸. 그렇잖아.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가진 능력과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굴 예쁨 원툴로 나가는 사람이면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물론 남자긴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박재범이 연애를 해. 한창 때. 내가 봤을 때 누가 욕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예, 오히려. 그리고 뭐 여자도 마찬가지야. 아이유가 물론 그 전에 장기하랑 같이 이제 열애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아이유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 그냥 약간 좀 뭐 연애도 하고 뭐 약간 이러긴 했었는데 지금처럼 막 물론 이제 포지션 자체가 아이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본업에서의 그거를 끼치는 영향력이 큰가. 능력을 인정받은 상태였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중요한 것 말해서 같아요. 지금 와서 제니가 연애를 한다고 한들, 그렇잖아. 리사가 연애를 한다고 한들, 로제가 브루노 마스랑 사귄다고 한들, 누가 거기서 얘기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돌의 어떤 그런 부분도 왜 있는데, 지수 얘기 안 해줘? 지수도 해줘. 그래. 왜 우리 지수 안 해줘? 지수 열애설 있었지만 욕 안 먹었어요. 뭐 그런 거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자기가 얼마만큼의 그거를 잘하고 있는가. 너 버스 타는 멤버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팀에 버스를 타는 멤버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는 지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약간 이렇게 되겠죠. 정신 차려라 그렇죠. 이럴 근데 수도 있고. 제니가 연애를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제니 씨는 열애설이 지금 몇 번 있었거든요. 많죠. 네, 예. 근데 아무도 제니의 그 평판이 내려간다거나 오히려 더 잘 나가, 더 잘 나가. 오히려 그 라이크 제니 그 무대를 하는데 그 어디였더라? 멜론뮤직 어디였나? 뭐 그였던 것 같아. 거기 전 보면은 남친 다 찍어줬다고 이렇게. 네. 나도 봤어. 왜 우리 내 공유해? 그러니까 전 남친들이 그러니까 거기 다 있었어. 거기 전 다 남친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딱 그런 건 없지. 열애설을 나 누구랑 사깁니다라고 인정한 건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던 사람들이 지드래곤이나 뭐 카이나 설이 있었으니까. 있었거든. 예.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 모먼트를 사람들이 더 좋아해. 그러거나 말거나야. 우리 제니가 쿨하다. 저 남자도 못하는 저런 거를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본업이 얼마만큼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작용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아이돌 포지션이 물론 그러니까 제니가 완전 극초반에 뭐 휘파람 할 때라든지 불장난 할 때라든지 뭐 마지막처럼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열애설을 터치면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셧다운이라든지 뭐 혹은 뭐 다른 곡들 유명한 곡들을 막 할 때 그때 열애설 터졌다고 한들 내가 봤을 땐 딱히 그러니까 그게 좀 신나는 솔로 부르면서 그렇죠. 연애하면 좀 그렇죠. 그럴 때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후에 그때 카이 터졌다? 그래? 하지만 그래도 잘 나갔어요. 터졌어. 솔로를 불러놓고 카이와 사귀었냐라고 했는데 인정은 안 했지만 근데 그 여전히 잘 나갔어. 뭐 다 근데 그럴 수 부럽다. 있죠. 부럽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본업 모먼트가 얼마만큼 맞아요. 작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대중들의 어떤 그 잣대에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짜 나는 박재범이 연애한다고 물론 이제 남자들이니까 좀 덜하긴 하겠지만 박재범 연애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누구랑 만났는데? 40이 다 돼가는데 얼굴은 20살인. 그러니까. 아 너무 대단해. 거기 너무 동안이야.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본업이 얼마만큼 잘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지 되게 않나.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본업을 제일 못 하고 있는데 연애를 지금 네가 할 때냐? 약간 이런 느낌. 갑자기 그러네. 아니야. 말해. 아니. 피디님이 이상하면 자를 거야. 그냥 다 말해줘. 아이고. 내가 궁금해서. 아니. 우리 회사가 나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데 아니 내가 어제 좀 뭐 하나 늦었어.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내 입장도 내 태도도 당당한 거야. 좀 늦었다 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야 회사 매출의 40%를 내가 책임지는데 좀 늦잠 좀 잘 수 있지. 약간 이러면 거기다 대놓고 꼴보기 싫어도 어쩔 거야. 약간 그런 거 같은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던 분들이 뭘 잘 못하고 있었다거나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다라는 것도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잘 생각을 해서 기준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본업 모먼트가 많이 적용을 하지 않나. 근데 그거는 사실 연령의 시간의 흐름도 맞아요. 있는 거야. 연령도 있어요. 연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연령이 어린 거지 본업 모먼트가 그만큼 안 올라왔다는 거는 그렇죠. 맞아요.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맞아요. 이 친구들한테 있는 팬덤은 맞아요. 더 뭐 여자친구처럼 남자친구처럼 그런 어떤 교류를 시작하는 그런 팬심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맞아요. 시기였을 때 더 그런 거고. 아무래도. 네, 그 그렇잖아. 지금 다음에는 서태지가 결혼했는데 뭐 누가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본업 모먼트가 쌓이는 것 자체도 그만큼 시간이 연령이 걸려요. 흘러갔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커리어가 있다. 인정되려면 그 최소 아이돌 계약 7년이잖아요. 네. 7년 정도 지나면 뭐 트와이스든 누구든 연애한다고 딱히 그렇지 그렇지. 않잖아. 맞아.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 옛날 박준영이 막 울면서 나 나이 50살이야. 그러지 않았나요? 나 30이에요 이거 하면서 나 분명히. 50살이야. 그때 맞아. 그때 서른이었어. 그때 서른이었거든. 근데 한번이랑 그 맞아, 열애설 한번이랑. 갔을 때 근데 그게 내가 근데 실질적으로 박준영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했을 거야. 왜냐면 데뷔도 30이래.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이게 그렇지. 나 진짜 미치겠다.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을 근데 나 너무 웃긴 게 우리 언니 생각을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어. 나 눈물 날 것 같아. 나딴 얘기 하나만 할게요. 딴 얘기. 내가 너무 공감되는 게 장애감이 막 들어. 그러니까 과거에서 그 이후로는 이제 현생에서는 다시 너무 업데이트 되지 않고 멈춰 있는 더블로 열심히 했나 봐. 나 업데이트된 최근 인물 알아. 그럼. 그 요새 제일 핫한 그 손정원 셰프님. 근데 손정원 셰프님이 맞아요. 진짜 흑백 인기가 요리사. 많거든요. 네. 흑백 요리사 맞아요. 진짜 10대부터 진짜 어르신들까지 인기 폭발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모델이랑 사귀고 있다라는 게 떴지만은 사람들은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일단 본업에서 최강자 인정받았고 맞아. 두 번째 그래. 나이가 일단 40대다. 맞아. 그러니까 괜찮다. 만약에 손정원 셰프가 이제 떠오르는 20살이었으면은 좀 그럴 수 있지. 힘들었을 그럴 수 수 있다. 있지.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연관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 박준영 너무 웃겨. 나 우리 마무리해야 돼요. 자, 우리 맞아. 마무리하자. 마무리합시다 우리. 네. 자, 일단 뭐 연예인은 그렇죠? 공적 관심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사생활 전체가 공개가 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요. 공적 활동과 관련된 연애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개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순수한 사생활 영역, 특히나 연애와 같은 개인적인 부분은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놀러왔습니다.